네, 안녕하세요. 식물보호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21년도 1회차 식물보호 기사 기출 필기문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박테리오파지의 기주 특이성을 이용해서 진단할 수 있는 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에 기생하는 혹은 세균을 잡아먹는 포식자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균에 대한 기주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물병을 진단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균에 관련된 것 4번에 있는 흰잎 마름병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수의 자주날개 무늬병균은 분류학적으로 어느 균류인가? 자, 자줏빛 날개 무늬병균 같은 경우에는 과수에서도 발생하지만 작물에서도 발생하는데 범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기주 범위가. 자, 그런데 주로 수목의 뿌리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어떤 생물 쪽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2번에 있는 담자균류에 속합니다. 진균류 중에서도 담자균류에 속한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호박의 흰 가루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위의 약재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자, 흰 가루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흰 가루병은 균사가 잎이나 가지에 주로 피해를 주고 이후 월동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낙엽이라든지 가지 등에서 하기 때문에 잎과 주로 줄기, 약재를 처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재 처리 부위는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식물병원체가 생산하는 기주특이적 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주특이적 독소, 바로 특정 기주에 어떤 괴사에 영향을 주는 독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독소의 종류가 다양한데 지금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1번에 있는 빅토린이 가장 근접된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병원체의 기주특이적 독소 중에서도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시험 출제율상 그 독소의 종류, 즉 기주특이적 독소의 종류로는 빅토린과 알토린과 같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출제율이 높은 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난이도가 있게 나올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어느 병균에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이 두 줄에 관련된 내용은 필기를 해주시면서 좀 암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인공배지에서 배양이 가능한 식물병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공배지라고 했습니다. 보통 선충,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같은 경우에는 인공배지에서 인공배양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능한 것은 바로 3번에 있는 세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 기생성 종자 식물이 수목에 미치는 주요 피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태양광선의 차단에 의한 생장 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생성 종자 식물의 경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겨우살이나 새삼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들은 양분 및 수분을 주로 탈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부적 비대 현상이라든지 생장에 둔화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선 차단에 의한 생장 불량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주요 피해에 대한 어떤 현상으로는 거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설 재배에서 발생하는 토양병해의 방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는데요. 자, 토양병해 방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경협처리제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협처리제는 잡초와 같은 식물을 제거하는 약품이에요. 자, 잡초 같은 식물 제거도 좋으나 이로 인해서 토양의 성질이 바뀐다 혹은 성질이 산성으로 변하게 된다, pH 변화가 일어난다, 이럴 때 산성 조건에서 오히려 발생하기 쉬운 식물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토양병해 방제 방법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화학약품에 관련된 경협처리제 사용은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토마토 푼 마름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옳은 것부터 보시면은 일단 3번에 있는 병원균이 주로 병원 식물체에서 월동하는 것이 특징인데 1번에 보시면 토마토에만 감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지간한 병원체들은요, 특정 한 군데에만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풋마루병 같은 경우 채소류인 가지나 오이 등 다양하게 감염이 돼요.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담자균에 의한 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균에 의한 병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뿌리로 침입하여 뿌리가 흰색으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식물의 상처를 통해 침입하죠. 그래서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3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에 발생하는 채소류의 균핵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균핵은 땅속에 묻혀있다가 25도씨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미만의 저온에서 발생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균핵병의 경우에는 5월 이후 고온이 되는 시기, 즉 여름이 오는 시기쯤부터는 발생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종묘 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보세요. 자, 농약만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묘 소독에는 물리적 처리 방법도 있습니다. 그 농약 처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2번 종자의 발화율을 좋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병해충을 줄이자는 것이 발화율을 늘리거나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에 보시면은 종자와 종묘 외에도 덩이 뿌리 등 영양 번식체를 소독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종묘 소독 같은 경우에는 덩이, 줄기, 뿌리, 묘목, 종자 등을 소독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이물질 뭐 없도록 정선하는 것은 소독과 관련이 없죠.